네,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계속 하겠는데요. 이제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뭐 지도를 바꾼다고 하니까 거창한 건 아니고요. 과연 원칙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예, 전라도로 갈 거면 내비게이션이 전라도가 가는 것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장과 변화를 위한 원칙과 우리의 문제를 보는 방식, 그 다음에 새로운 차원의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전학습인데요. 다음의 내용을 한번 깊게 음미해 봅시다. 원칙은 등대와 같다. 등대는 어둠을 밝히는 지침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배를 타고 직접 등대를 보고 가본 적은 없지만 상징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죠? 내 인생에 정말 그 어두운 시점에 분명히 방향을 가르쳐주는 등대가 있다면 당연히 그걸 따라야 되겠죠, 그죠? 등대를 따르지 않았을 때 결과는 나의 책임이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패러다임을 원칙에 맞게 세워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성품을 중시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강의에서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맨날 듣는 말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죠? 대충 자꾸 뒤로 제껴놓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남들도 그러니까, 그죠? 이거 하다가 나만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충실히 따라서 사회생활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 다 알고 있지만 왜 다시 해야 되는지는 우리 양심을 비춰보면 알겠죠, 그죠? 물리학의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죠? 모든 걸 제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딱 버티게 해주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도, 그죠? 논쟁에 따질 것 없는 불변의 자연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마치 원칙이 등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십계라는 영화를 만드신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이 뭐예요? 원칙이죠, 그죠? 인간이 지켜야 될 원칙. 율법을 어김으로써 나를 파괴할 수 있지 율법은 파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등대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다만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결과는 내가 멸망으로 갈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거,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 시대에 첨단 과학 시대에 다시 얘기하게 된 것은 세상이 주기적으로 살만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원칙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혼탁해지니까 또 한 번 성공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많은 성공하는 책을 제가 찾아보고도 실망을 했는데, 이 책은 10년 전에 제가 아마 좀, 그죠? 도외시했다가 다시 보니까 교과서로 쓸만해서 보조교재로 제가 택했습니다. 예.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지도기 때문에 그게 사실 자체는 아니다. 그게 땅은 아니다. 전라도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전라도는 아니죠.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래서 패러다임은 그 주관적인 실체, 내 입장에서 만든 거다. 내가 전라도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지, 그 영토를 기술하는 거지, 그죠? 그게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백인이 흑인 보고 뭐 껌둥이다, 미련하다, 게을르다고 하지만 백인이 흑인을 바라보는 지도가 그런 거지 흑인들이 전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는 그 객관적인 실체. 전라도라고 하는 땅, 흑인이라고 하는 실체는, 그죠? 이 땅 자체는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객관적인 실체에 해당하는 땅 그 자체는 인간의 지적인 성장과 행복을 지배하는 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체는 뭐예요? 나를 벗어난 바깥 세상.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체는 나를 벗어난 바깥 세상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그들만의 요지부동한 어떤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모든 문명사회의 근본이 되고 가정과 조직, 직장에서도 자연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결국 언젠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그 자체가 아무리 정확해도, 그죠? 이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 자체가 그 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원칙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따라가느냐 정도에 따라서 생존과 안정을 보장받거나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분열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들은 특정한 종교나 신앙을 얘기하려는 그 독특한 게 아니라 살아보면은 여러분들 나이 정도가 되면 자명하게 누구든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부터 그거를 안 지키니까 뭐 나만 안 그러는 건가 뭐 빠르니까 뭐 나만 새치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얼렁뚱땅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과 법칙은 모든 인간의 몸과 의식, 양심 모두에 해당이 된다는 거. 뭐 대표적인 게 공정성.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해야 된다. 성실과 정직.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봉사, 성품의 자질, 우수성, 잠재성. 누구에게나 잠재력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남아있는 어떤 등대와 같은 원칙이 된다는 거. 세상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교과서 말이라 좀 어려운 게 좀 딱딱한 게 있는데 뜻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죠? 이 객관적인 실체, 나를 벗어난 밖의 것들은 그죠? 그걸 땅이라고 볼 때, 그죠? 이 인간의 어떤 성장과 행복을 지배하는, 이게 지속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지속적인.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성장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지부동한 그 등대의 원칙들로 구성이 돼 있다. 잘 찾아보면은 그 안에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원칙들은 어떤 정직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이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실행 방법은 아닙니다. 실행 방법, 원칙을 어떻게 지킬 거냐는 방법은 많죠.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원칙은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진리라는 거죠. 근데 그 진리로 가는 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원칙이 가치는 아니죠, 또. 도둑들도 자기들만의 가치관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거는 도둑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모두의 원칙은 아니죠. 자기들만 하는. 우리가 금괴를 훔치면은 다 같이 나눠 먹는다. 이건 도둑들의 가치관이지 인류 보편적인 원칙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원칙 자체가 가치는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기본적인 진리의 발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것은 영구 불변의 가치를 갖는 인간 행동의 근본,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근본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게 바로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패러다임이 이 같은 원칙, 자연 법칙을 따라가면 갈수록 보다 정확하고 더 좋은 기능, 나를 발전하는 쪽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제멋에 산다고, 그죠? 제멋에 산다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죠. 뭐 제멋에 사는 건데 내버려둬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만의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멋에 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 사람만의 지도가 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나 보다.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거는 좋지만 그게 원칙을 따를 때 자기만의 패러다임이 있는 건 좋지만 그게 과연 원칙을 따르고 있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지도가 있다. 개성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게 과연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 패러다임,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게 정확한 지도죠? 법칙을 따르는 지도를 갖고 있을 때. 애니어그램에서처럼 각자의 번호대로 자기 번호만을 주장하는 건 뭐예요?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죠. 뭐죠? 나의 집착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만 공부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성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노력한 만큼 무한한 열매가 달리게 하려면은 내가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진리로 온 법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품을 따르지 않고 그냥 성격이나 좀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게 이제 처음에 대중적인 호소력이 있어요. 막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질을 높이는데 빠른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쉽고. 근데 이런 거는 해보니까, 회사 연수를 받아봐도 알맹이 없는 구호, 착각과 속임수, 강사들이 막 그냥 그렇게 현혹시킨 게 많다. 응급처치나 마찬가지라서 경상도 지도 가지고 전라도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하지 않은 지도를 가지고 마치 그걸 배우면은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성장과 발달에는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어요. 한 단계도 건너뛸 수 없어요. 아기들이 기어다닌 다음에 걸음마 할 수 있고 뛰는 거지 앉지도 않고 기지도 않고 뛰는 아이 없거든요. 인생의 모든 것은 모든 발달 과정이 이게 적용이 된다. 개인이나 부부나 가족이나 조직이나 반드시 순서대로 나아가야 될 게 있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것은 나만의 집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번 강의가 좀 색다를 수는 있는데 패러다임이 뭐죠? 각자 생각의 지도가 있다. 또 생각의 지도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나의 경험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또는 뭐 책에서 봤어 이렇게. 거기까지는 좋으나 이게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건지. 그죠? 이게 굳어지면은 내 지도가 맞다고 고집하게 돼 있어요. 의심도 안 하고. 이런 거 그죠? 백인들이 과연 흑인을 차별하면서 본인이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북전쟁까지는 않겠죠. 그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지만 결과가 그죠? 긍정적으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은 어때요? 성장과 변화의 원칙, 그죠?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기본을 따라야 되는데 이거의 정신적인 영역, 인간관계 이런 것은 인간의 성품을 다루는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많이 중요성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죠? 과학이나 수학을 풀을 때는 과정을 지키면서 인간이 정신세계를 추구할 때 과연 현대인들이 도덕성이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또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남을 배려하는가, 또 개인의 성품을 볼 때 이 과정을 지키지 않고 나만 이속을 보려고 한다든지 이걸 별로 남은 지적하면서 자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을 이렇게 배우면서 머리로 이해는 해도 이걸 실제 따라간다는 건 정말 어렵고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비롯해서 정말 이 말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죠.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죠. 따라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 과정에서 지름길을 찾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처음엔 그럴듯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실망과 좌절을 가져오는 거. 이렇게 하면 이자를 많이 준다 그래서 거의 뭐 낭패를 보고 주식이나 이런 거 그렇죠?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그죠? 굉장히 실망을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무지.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 내 지도가 잘못된 걸 모르고 있었다. 인정하는 거야말로 교육. 이제부터 배우는 첫 단계가 시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가고 그냥 꾸준히 왔는데 그거가 전부는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뗄 때 자존심이 좀 상하죠.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인정한다는 게. 그렇지만 자존심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게 필요하다. 뭐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고요. 근데 이거는 말을 입만 닫는다고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그 사람 입장에서 들으려면은 그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높은 정서 발달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얘기하는데 그 심정을 이해 못하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나 그죠 이겠죠. 그 사람이 더 무력감을 느끼겠죠. 나만 화내는 사람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막 화가 나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점점 빼고 들으면 어때요? 나만 무식한 사람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높은 정서 발달 요구. 그 사람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거. 그러려면 뭐예요? 우선 내가 내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내 감정도 대충대충 넘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기는 낮은 정서 수준에 있으면서 이건 뭐야? 남의 마음을 몰라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높은 수준에 충고한다는 겁니다. 막 억울해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서 낮은 정서 수준이면서 말은 좀 참아봐라. 높은 수준의 충고를 하면 뭐예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하나마나 한 말, 얼렁뚱땅하는 동정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 이 저자가 책에 써놓은 게 아주 솔직하게 써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코비 박사가 얼마나 유명한 강사였겠어요. 유명해져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하고 비슷한 인간관계론. 이 직장 내 정치 심리가 약간 인간관계론이 들어가죠, 그죠? 이걸 강의하는 유명한 강사인데 어느 날 강의 끝나고 집에 갔더니 자식이 9명이었대요.
3살 된 딸이 생일 파티가 끝나고 있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이제 뭐 선물 가지고 이제 엄마랑 애기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들어갔더니 막 거실이 어수선해서 보니까 딸이 선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장난감 같은 걸 받은 거예요. 꼭 끌어안고 있는데, 그 선물을 준 애기들이 남에게 선물을 줄 때는 좀 귀한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형이다 이러면은 선물을 준 애기들이 야 나도 좀 가지고 놀자 이렇게 하는데 선물 받은 딸이 꼭 끌어안고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비 박사가 내가 이래봬도 나가서 인간관계론을 강의하는 사람인데 많은 엄마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대로 여기서 읽어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간청한 거예요. 얘야 친구들 장난감을 같이 좀 갖고 놀아라. 그러니까 딸이 싫어 딱 잡아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는 약간 그럴듯한 이유를 대가지고 야 친구들과 같이 놀아야지. 그래야지 네가 친구들 집에 갔을 때도 걔가 같이 놀아주지 않겠니? 그때 딸이 또 싫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좀 더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가서는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엔 뇌물을 주기로 했어요. 아빠가 그거 잘하면 친구들하고 놀으면은 맛있는 껌을 사줄게. 딸이 싫어 껌 엄마가 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점점 당황을 한 거죠. 나중엔 아빠가 위협을 했어요.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라. 그때 딸이 상관없어요. 그러더니 막 울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빠가 그때 깜짝 놀란 게, 그죠? 내가 이렇게 나가서 강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딸에게 뭐예요? 아빠는 그 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일단 누가 준 거니까 내 거라고 하고 나서 이 볼펜을 내 거라고 하고 나서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래 써 이렇게 하는데 선물 준 사람이 주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것 좀 줄래? 그러면 어때요? 좀 심사가 별로 안 좋죠. 금방 주고서 뺏기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내 거라고 한 다음에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훌륭한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딸의 심정을 모르고 아빠 체면을 생각한 거죠. 내가 유명한 강사인데 손님이 보고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 원칙을 안다고 그래도 실제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기까지는 약간 모자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공부도 중요하지만 야구나 그런 특기도 되게 중요시 하는데 뭘 시켜도 그렇게 야구 방망이를 엉뚱하게 휘둘러가지고 왕따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노심초사를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남들은 비웃지만 어째 좀 이상한 애야. 이렇게 왕따 당하는 애가 있는데 부모님만큼은 얘가 조금 모자라는 말을 해도 괜찮다 했는데 애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성적도 떨어지고. 근데 나중에 결론 내린 것은 부모님이 처지는 아이에게 괜찮다고 위로한 것은 뭐예요? 사실은 내 아이가 모자란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아빠가 위로했다는 건 뭐예요? 엉뚱한 지도를 가지고 내 아이는 모자란 게 아니야. 나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 아들도 괜찮은 아이여야 된다고. 아들은 사실 모자라는 아이인데 정상적인 아이의 지도를 가지고 아이를 동정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걸 다 알고 부모님이 그 모자라는 아이를 위로할 때마다 아이는 점점 더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리가 동정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너는 보호받아야 돼. 모자라는 아이의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그냥 그날부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게 아니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아이가 보호만 받다가 처음에 쩔쩔매더니 점점 기가 살아가지고 나중에는 우등상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어떤 사람이 조금 다리를 저는데 버스에 탈 때마다 사람들이 책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다리가 좀 불편한 거지 두 팔은 멀쩡한데. 근데 어떤 여학생이 가방 좀 들어달라고 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내가 정상인이구나, 팔은. 근데 보통 때는 다리 조금 저는 거 가지고 버스를 타면 누가 짐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는데 많은 걸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도를 가지고 내가 정상인이기 때문에 정상인 지도를 가지고 남을 바라봤을 때 상대방을 사실 그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왜 패러다임을 공부하냐면은, 물론 지도가 있으면 찾아가기는 편해요. 나는 정상이고 저 사람은 장애인이다는 지도.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종의 이름을 붙인 거지,
어디가 불편한 거지 사람 자체가 장애인은 아니죠. 그죠? 사람 전부가 장애인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린 거, 이거 자체가 지도가 돼가지고 여기서 바로 선입견과 차별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렇고 너는 장애인이고 뭐 이렇게 선입견이 나오면은 차별을 하고 겉으로는 그 사람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 차별하고 있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 중심으로 서양 중심에서 그렇게 그 개인별로 어떤 걸 배우면 효과가 있다 강조하는 거예요. 성격 중심의 접근법은 그 일단은 높은 수준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그 기업 문화에서도 자꾸만 성격 프로그램 같은 거 가지고 기업 연수를 하거나 직원들을 가리키게 되면은 어때요?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높은 수준의 신뢰, 서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가리키고 성격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리키면 뭐예요? 자연법칙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결과.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 공부를 다시 하는 이유는 가르칠 수 있는 시기와 가르칠 수 없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언젠가는 성경이 나오고 불경이 나와서 가르치는 시기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나는 이걸 지키고 있는 것을 착각을 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달리다 보니까 이거를 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부터도 10년 전에 이 책을 사놓고 이 책이 최고라는 게 아니고 이 책이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내 지도를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막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변화를 앞두고 앞으로 뭐 100살을 살지 90살을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끝없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변화를 따라잡아야 될 때 과연 지금까지의 지도,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것이냐. 이래서 이제는 또 다르게 우리가 기본을 가르쳐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개인이 강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 오자가 나온 거죠. 그죠? 개인이 강하고 성숙하게 되고 또 조직이 단합을 하게 되고 탄력적인 에너지를 창출하게 되고 조직 문화에서 이걸 잘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지요? 묘책이 뭡니까? 우리가 물어보죠. 그죠? 근데 그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성공이라는 거는 정말 원칙을 지키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바탕에 깔린 만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기본부터 고친 사람들. 근데 이거를 깔려 있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뭐예요? 새로운 심각한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지. 어떤 문제가 내 인생 지금 살만한데 굉장히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내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내가 속한 조직이나 더 나아가서 세상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은 어디부터서 우리가 원칙을 안 지킨 건지, 그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보다 깊고 원천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응급 처방만 찾지 말고.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내 자신부터 내 안의 시간, 내 생활, 나 자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뿌리 깊은 어떤 잘못된 지도를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권태기 부부의 문제. 이제는 뭐 가슴 두근거리는 건 바라지도 않겠는데 뭐 이렇게 짜증난다, 뭐 헤어지고 싶다,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되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주변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남자를 또 만납니다. 비슷한 여자를. 자기 그릇만큼 만나게 되겠죠. 그죠? 또 조직에서 갈등. 이 회사를 좀 뛰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조직의 문제가 100% 있다면 모르겠지만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원칙, 초점, 나부터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 해결은 뭐예요? 문제가 만들었을 때 당시 애초에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당시에 피상적인 수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연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남편이 뭐 불친절하게 했다. 이런 건데 그 당시에 갖고 그 사연만 갖고는 안 되고 좀 더 깊게
남편이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 정확한 원리부터 근거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부부싸움이든 조직 갈등이든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남편과 밖에 있는 직장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시작을 해서 나 자신의 지도와 성품을 바꾸고 동기, 내가 직장을 왜 다니는가 동기부터 다시 한번 탐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한 게 대인관계 승리보다 더 앞선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속에서 문제가 많은데 대인관계에서 인기가 많다. 이런 거는 얼마 못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속하고 지켜야 된다. 행복한 결혼도 남편이 문제를 일으켰든 어쨌든 간에 나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는 사람, 창출입니다.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만 들어가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나서 상대방을 탓하면 안 되겠죠. 직장에서 인정을 바라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뭐예요? 직장에 책임을 졌는가, 기여했는가 이거부터 돌아봐서 내가 행복한 결혼을 바라든 직장에서 인정을 바라든 뭐예요? 내가 먼저 승리하고 나서 나 이만큼 하면 됐어. 내가 인정하고 나서 밖에서 승리를 안에서 시작해서 밖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향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뉴스만 봐도 뭐예요? 밖의 사건들을 전부 다 보면 남의 탓으로 또 밖으로 또 밀어내죠. 그죠? 남의 탓을 하고 나면 책임 전가. 그래서 내면으로부터의 시작은 결국 과정을 중시하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 기초부터.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에 근거를 두고 끊임없이 자기 쇄신을 해야 되는 거.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 있는, 처음에는 우리 가족만 책임지다가 점점 가족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웃도 돌보고 상호 의존해서 인류를 위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앞으로 필요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냥 주야장천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사람보다도 우리 가족도 힘들지만 옆집에 100원이라도 베푸는 사람, 누구를 더 이뻐하실지, 그죠? 대답이 분명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흔한 얘기 같지만 극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그죠? 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 내 것만 챙겨가지고는 세상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과거와 다르게 생각하고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새롭고도 뭐 뿌리가 깊고 다른 차원으로 가는 그 지도의 그죠? 대대적인 수정 작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원칙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 삶에 끌어들여서 통합을 시켜서 노력을 한다면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엇은 이러한 탐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탐구하다 보니까 마지막 종착지, 귀착지가 우리가 시작한 곳에 도달.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힘들 때 내가 과연 나는 뭔가, 산다는 게 뭔가,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 그냥 꾸준하게 원리를 지키다 보면은 그 시작한 곳, 사는 게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장소를 처음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철학책을 봐서 나를 아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리하기와 이제 학습 평가가 나오고, 예.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그 직장에서의 관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죠, 굉장히 성공하는 7가지 법칙이라는 교과서를 우리가 이제 다 다루진 않지만 나머지 중간고사 이후 내용들은 원래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그죠,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매 주차마다 필요한 것들을 따서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면서 그 많은 생각을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이제 각자 입장에서 봤을 텐데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 지도죠, 그죠? 지도.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관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싫을 때 애니어그램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더
근본적인 방법은 애니어그램은 일시적인 거고 근본적으로 나부터 돌아보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상의 흐름은 자꾸 그 겸손해질 것. 그러니까 뭐 적당히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데서부터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주장할 게 없다는 게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만 이렇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한 편이고, 근데 그것도 보면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있었고 여건이 됐었고 감사할 일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할 그럴 것도 없고.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디 가면 또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고,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내면에서 나하고 작업할 게 많지 남하고 이렇게 실갱이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어수선한 날은 영락없이 밖으로 나가서 내 마음은 안 보고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어떤 날은 눈 뜨자마자 내가 싫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모여가지고 내 지도가 돼가지고 척하면 남을 비판하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죠, 그죠? 양심을 지키라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뭐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동그라미는 쳐도 붙을 때는 그냥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의 입장이라면 어때요? 직장일과 공부를 하는 분들 정말 바쁘죠.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부린 거죠, 그렇죠? 시간을 쪼개야 되고 잠을 덜 자야 되니까 선택을 하고 나서 직장일을 조금 소홀히 하고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선택부터가 신중해야 되고. 근데 지금 대학생 신분에만 있는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또 뭐예요? 직장을 또 택해야 되니까 여전히 또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기 입장에서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본다. 자기만의 지도가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칙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항상 그 기본이 되는 원칙을 지키면서, 그거는 결국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책임질 수 있게 행동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마음이 항상 붕 떠서 미래에 가 있었죠. 이런 거죠. 40대 초반만 해도 그랬었고, 아니면 또 과거에 지나간 걸 후회하거나. 근데 큰일이 닥칠 때 우리나라 지도자가 하신 말씀이 있죠, 그죠? 공직자를 꾸짖으면서 어제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은 아랫사람한테 떠넘기고 하니까 그죠? 예전에 있었죠, 그죠? 그 한전에서 방심을 해가지고 전기가 꺼져가지고 굉장한 그죠? 손실이 났잖아요. 내가 심장 수술하는데 전기가 나가서 심장이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인데도 공직자들은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하니까 아주 따끔한 말했죠, 그죠? 어제 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왜 어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기회를 놓쳤다. 잘 보면은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온다면은 어떻게든 붙잡겠죠, 그죠? 당장 하겠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어제 안 했다는 겁니다. 그저께 안 했고 1년 전에 했다면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비판하자 이런 뭐 자비판 시간은 아니고, 정말 목적은 직장 내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죠? 퇴직하고도 뭐 투잡을 하든, 그죠? 노후 자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그릇이 먼저 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는 자꾸 어렵다 할수록 그죠? 우리가 뭐 새끼 먹던 걸 두 끼만 먹어도 될 수 있고, 어떻게든 조절해가지고, 그죠? 더 기본을 지키면서,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면은, 밖에서 부는 바람은, 언젠가는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A, B, C, D도 공부했잖아요. 그쵸? 사건은 어쨌든 일어나게 돼 있는 거고,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내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강의를 마련했고,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도 계속, 이걸 가지고서 이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다른 내용들을 그 위에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참에 여러분들 불교제도 한번 사보시고요. 더 진지한 얘기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추가를 하고 게시판을 통해서 또 진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게시판 점수는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죠? 동점자 처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반응이 수동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죠? 많은 그 수확을 거두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